자, 23번 서술형이 사실은 서답형이니까 풀이는 안 쓰고 답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 자, 23번 문제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 예? 종이고. 아 맞다. 오 쏘리. 모르고 있어. 깜빡했어요. 아 복사하는 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저 전달 좀 해줘요. 뒤로 전달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차함수 fx가 있는데 걔의 식이 주어져 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2가 있고 x고 k 플러스 2 범위가 주어져 있고 일단 뭔지 모르지만 범위가 주어져 있고 이 범위 내에서 fx의 최대값이 gk라고 했죠? gk 맞습니까? gk라고 하자 그랬는데 gk가 15가 되는 k 값에 대하여 6k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 괜히 썼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이제 설명하려고 좀 쓰겠습니다. 문제 이해부터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일 첫 번째 얘 이차함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상수항이 요만큼인지는 알겠죠? 네. 상수항 요만큼인 거고 얘는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제한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차함수 전부를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부분만을 그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쪽의 특징을 보면 얘가 k고 얘는 k 플러스 2니까 간격이 얼마만큼? 이만큼을 그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만큼을 그려라. 알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 k가 이제 움직이겠죠. x값인데 움직이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가장 이제 처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2차 함수부터는 그려놔야겠죠. 대충 어떤 모양인지는 알아야 돼요. 그렇죠? 지울게요 여기를. 축이 어디에 있죠?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니까 a가 1이고 b는 2니까 축은 어디예요? 마이너스 1에 있는 거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 얘가 지금 축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그리고 위로 블록이니까 이런 형태로 아무튼 그려놓으면 되겠죠. 그쵸? 이런 형태 맞습니까? 대답 한번 해줄래? 네?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니 왜 그러면 대답이 없으면 내가 오해해요. 내가 틀렸나? 아니면 뭐요? 틀렸어? 뭐 잘못 썼어요? 아니 근데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아, 아이고 미친놈이네. 어이씨. 예, 이런 지적 필요해요. 알겠습니까? 혼자 쇼하고 있잖아요. 겁나 뻘쭘. 그럼 이쪽이네요. 미안해요. 그럼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뭐 생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k제곱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4k 플러스 2라고 그냥 합시다. 이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축이 중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보자고요. 이 k 플러스 2 값은 x 값일 거예요. 그렇죠? 뭐 x가 저 멀리서 이렇게 두 칸 간격으로 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gk를 찾는 거고 gk는 이 구간 내에서 fx의 최대값인 것까지는 알잖아요. 네.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프가 이제 두 칸으로 자르려면 만약에 k 플러스 2가 여기쯤 있다고 쳐봐. 이렇게 와가지고 k 플러스 2 1보다 작은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그럼 k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뭐 여기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이죠.
근데 k 플러스 2가 1보다 작다면요. 어디 있던지 간에 여기다 대략 그리면 k 플러스 2가 여기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가 k일 거예요. 뭐 대략 2 작아져야 되니까 k 플러스 2가 여기 있어요. 먼저 여기만 이렇게 여기 표시는 해둬야지. 여기 있거나 아니면 만약에 그럼 k가 여기 있다 쳐. 그럼 여기서부터 요만큼 그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최대값은 항상 뭐 해야 되는 거예요? k 플러스 2의 값이 최대값이겠죠. 왜 그러면 요 부분만 그리는 거니까. 요렇게만 그리는 거니까. 그럼 얘 최대값은 k 플러스 2죠. 맞죠? 첫 번째 k 플러스 2가 1보다 작다면 우리가 구하는 GK는 f k 플러스 2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접수했습니까? 네. 두 번째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k 플러스 2는 1보다 큰데 k는 1보다 작아요. 즉 k 플러스 2와 k 사이에 1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요만큼 그리는 거죠. 어쨌든 요만큼 그리는 거죠. 요만큼만 그리는 거죠. 요만큼만 그리는 거죠. 네. 맞죠? 그러면 최대값은 뭐예요? GK는 뭐예요? F? 요런 상황에서 GK는 뭐가 된다? 이 이차함수의 최대값이니까 뭐라고 말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칩시다. 이럴 때 GK 이 이차함수 그래프에서 fx의 최대값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fx의 최대값은 f1이잖아요. 무조건. 무조건 f1이죠. 이거죠. 이건 무조건 맞잖아요. 그쵸? 이거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해가요? 이해가? 다은이? 세 번째 그럼 다은이한테 물어봐야지. 세 번째는 그럼 범위가 어떻게 나타내줘야 될까? k 플러스 2가 1보다 작았고 그쵸? 그 다음에 k 플러스 2와 k 사이에 1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둘 다 1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k도 1보다 큰 거야. 알겠습니까? 영역이 이렇게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왔다가 이제 지나가 버리는 거죠. 1을 기준으로. 1의 왼쪽에 있을 때 1을 포함하고 있을 때 1보다 다 클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해 갔습니까? 그럼 뭐라고 말하면 돼요? 둘 다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K도 1보다 큰 거죠. 예, K가 1. K가 1보다 크면 K 플러스 1은 당연히 1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이렇게 지금 부동을 나타낸 이유는 가능한 한 모든 숫자를 다 포함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얘 정리해보면 얘는 뭐라고 말할 거냐면 K가 마일보다 작을 때죠. 이렇게 이항하면은. 그쵸? 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부동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1차 부동식.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스퀘어 같은 거죠. A, B, C 있으면 A, B 그 다음 B, C 이렇게 해서 푸는 거. 그럼 이렇게 하면 얘가 K가 1보다 작은 거고 이렇게 하면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넘어오면 이걸 푸니까 K가 마이너스 1보다는 뭐 할 때? 클 때죠. 맞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으니까 K가 마일보다 작을 때 K가 마일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을 때 K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돼버린 거니까 이제 K가 실수 전체를 나타내는 수가 된 거 맞죠? X축 전 구간을 나타내야 되니까 여기까지 인정? 그러면 여기 있을 때 GK는 뭐가 됩니까? GK는 이렇게 되면 둘 다 1보다 크니까 여기가 K고 여기가 K 플러스 2가 돼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이제는 여기서 최대값은 뭐라고 말해야 된다? 그렇죠. FK가 되는 거죠. 이 구간 내에서는. 이해 갔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연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도 되냐면
이거 그냥 등호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값이 서로 같아지긴 할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함수 값이기 때문에 안 쓰면 근데 k 플러스 2 안 써도 상관없을 것 같고 이건 아무튼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뭐 고등학교 때 배우는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써도 무방할 것 같긴 한데 자 봅시다. 그러면 fk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fk 플러스 2가 얘에게 뭘 넣으라는 얘기예요? 요 식에 x 대신에 k 플러스 2를 넣으라는 얘기죠. 네. 근데 요 식이 너무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썼어요 저는. x제곱 이렇게 쓰면 나오나요? 맞나요? 이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니까 맞고 계산해서 맞고 그쵸? 여기다가 이제 fk 플러스 2를 넣읍시다. fk 플러스 2는 k 플러스 2를 넣으면은 k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3이 되는 거 맞고 그럼 여기서 k제곱 나오면 사라질 거고 얘가 플러스 2k인데 마이너스 2k 되면 얘랑 계산해서 2k 될 거고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 되고 계산하면 이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게 2k 플러스 2야. 맞아요? 2k 플러스 2야. 근데 우리가 뭐 찾냐면 fk가 15가 되는 k 값을 찾아서 그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6k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얘가 15가 되는 걸 찾아보자고요. 15가 되는 k가 있나? 맞죠? 네. 그러면 k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3인가요? 네. 맞아요? 15가 되려면 k가 2분의 13이어야 돼. 근데 우리 전제는 뭐예요? k는 마일보다 작아야 돼요. 그쵸? 마일보다 작은 데서 찾고 있다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순이다. 모순이다. 알겠습니까? 이거 모순이야. 우리가 생각했던 거예요. 모순. 자, 그 다음에 F1은 여기다 1 넣으면 된다는 거죠. 네. 여기다 1 넣으면 여긴 0이잖아요. 그쵸? 이건데 그럼 F1은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3이고 얘가 15가 되는 걸 찾아보자 한 거죠. 15가 되는 K를 찾아보자. 이게 목적이니까.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K 마이너스 12는 0이고 2, 6, 12에 6이 마이너스 하면 되니까 K는 2 또는 마육이죠. 맞죠? 근데 요 범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 범위에서 찾는 건데 없죠? 얘도 무슨 아니야. 요 범위에서 찾아봅시다. 이제 FK예요. FK는 뭐냐면 얘는 왜 이렇게 뭐 T처럼 보이냐? K를 여기다 넣어야 되죠. 그러면은 K제곱은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2K인데 플러스가 돼서 6K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나오는데 마이너스 1 돼서 6K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얘가 15가 되는 값을 찾아보자 했더니 K는 얼마입니까? 6분의 13이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근데 K가 1보다 큰 범위를 만족하죠. 전제하고 있죠. 그쵸? 아, 드디어 K를 찾았어요. 요놈이구나. 따라서 6K는 얼마다? 13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푸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풀 수 있고요. 이와 비슷한 문제는 제 기억 속에는 학교 시험에 한
5년 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대전여고에서 축이 움직였어요. 그때는 제 기억이 맞다면 축이 움직였습니다. 축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미지수를 두면 돼요. 여기에 미지수를 두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축이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요 미지수 뭐 k를 둔다면 요 k 값에 1차원 계수의 k를 두면 k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알겠습니까? 축을 움직여도 된다. 이런 게 나왔으니까 충분히 시험에는 나올 수 있는 문제죠. 그나마 이번에 쉬워요. 제가 이차함수 문제에서 재작년 충남여고 문제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구간을 엄청 잡아서 풀어야 되는 거라 집에 가서 이해해 봅시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 문제가 어렵냐면 우리가 구간을 그냥 이렇게 탁 하고 뭐 2와 3 아니면 2와 4 아니면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구간에 변수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봐야 될까라는 문제가 조금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소했을 거고 그 생소함을 줄여가야 되는 건 맞아요. 알겠습니까? 진짜로. 오케이?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구간을 이렇게 주는 건 이제 앞으로 정말 다양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나와요. 구간이 항상 이제 수로 정해진다면 되게 쉬운 문제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나요? 필기 좀 더 해야 되나요? 정리할 사람 좀 정리 좀 하세요. 이해 안 가면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와 비슷한 문제를 또 풀 일이 있을까? 없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알면 기억해야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알겠죠? 이해는 가요? 얘들아? 다시 한번 이해는 가? 다은아 이해 가니? 지훈이도 알겠어? 네. 범위가 이렇게 두 칸씩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프는 가만히 있는데 범위가 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범위가 알겠지? 그래프는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범위가 와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 와중에 봤다. 내가 보고 있는지를 봤다. 내가 이랬거든. 너네 힘을 빡 줬거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 학력평가에서도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결국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볼 수도 있어. 근데 학력평가에 났는데 그걸 또 낼까? 그러진 않거든. 그러면은 또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정리 다 됐으면 얘기해 주세요. 다 됐습니까? 다은이 다 됐어요? 됐어요? 나 딴 거 풀어도 돼요? 네. 지우겠습니다. 잠깐만. 아니구나. 아닌데? 가은이는 내가 이렇게 녹화하는 거 처음 보잖아. 제 유튜브가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거? 아이씨, 네,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안 눌러줘도 돼. 근데 사실은 사람이 필요에 따라 한다고 코로나가 왕성히 활동했던 시절 그 줌으로 수업하다가 코로나가 좀 없어진 시절 애들이 이제 산발적으로 누군 오고 누군 안 오고 그런 시절에 이제 동영상 올리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유튜브 라이브도 별로더라고. 역시 그 비대면 수업은 줌이 짱인 것 같아요. 저장 공간입니다 유튜브. 그쵸? 그렇게 원래는 그렇게 만들었죠. 자, 그 다음
객관식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A1부터 A11이 있대요. 그 중에 음수의 개수를 K라고 한대요. 그래서 대문자 AK는 그 실수의 루트를 다 씌워가지고 곱한대요. 그쵸? 그 다음에 그 실수들의 절대값을 다 곱하면 1이래요. 그럼 대문자 A1, A2, A11까지 곱하면 얼마니에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냥 이해하려고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실수가 몇 개 있다. 11개 있어요. 얘들은 실수예요. 근데 A1의 절대값, A2의 절대값, A3의 절대값 쫙 해가지고 A11의 절대값을 곱하면 1이래요. 맞죠? 맞죠? 그 다음에 AK는 루트 A1, 루트 A2, 루트 A3고 루트 A11인데 뭐냐면 여기서 음수의 개수, 그러니까 요 실수가 11개 있는데 음수의 개수가 K인 거죠. 맞죠? 이제 국어 문제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이 다음은 얼마나 한글 이해할 수 있냐요. A1이 뭐겠어요? A1 여기가 K인 거죠. 네. 여기가 K, 요 K랑 같은 K겠죠. 그럼 요 K가 1이란 얘기죠. 1이란 얘기야? 맞지? 1이란 얘기야? 그러면 A1부터 A11까지 누가 음수인지 모르지만 음수는 몇 개 있다야? 한 개 있다야. 그런 얘기야. 음수는 한 개 있다야. 자, 그 다음에 나는 AK를 여기서 그 전에 AK를 루트 성질에 의해서 얘를 한꺼번에 모아서 쓸 수 있겠습니까? 루트 성질의 상관을 쭉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A1은 A1은 요 중에서 A1부터 A11 중에 음수가 한 개 있대요. 그럼 얘 음수잖아요. 이 전체 곱하기 음수죠. 나머지 다 양수니까. 네. 그렇잖아요. 양수 10개 곱하기 음수 하나. 음수 홀수계 있으니까 음수죠. 네. 그러면 음수. 맞죠? 네. 근데 얘네들의 크기가 얼마래요? 각각의 크기가 다 곱하면 얼마 나온대요? 1이래요? 그럼 얘는 1인 거 아세요? 얘까지 알겠어요? 네. 예를 들어볼게요. 잘 모르니까 얘가 2고요 2분의 1이고요 얘는 3이고요 3분의 1이고요 4고요 4분의 1이고요 5고요 5분의 1이고 그 다음에 1 넣어볼게요. A1, A2, A3, A4, A5, A6, A 멍청해 6 다음에 모르겠어.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A9, A10, A11 그럼 얘들의 크기의 곱은 1 되는 거 맞아요? 절대값의 곱은 1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음수래. 얘만 음수야. 그러면 요 루트 안에서 얘네들 다 곱한 다음에 얘가 I 이렇게 써버리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이야. 이게 이해하는 거야. 진짜로 말 그대로. 이해 갔어요? 얘까지 이해 갔어요? 확실히? 그럼 물어볼게. A2는 뭘까 그러면? 네? A2는 뭘까? 이러면 A2는 뭘까? A2라는 건 뭐예요? 음수의 개수가 2개래요. 얘네 둘 중에 음수가 2개 있는 거야. 그럼 뭘까? 양수는 양수지. 마이너스 2개니까. 그 다음에 1이니까 1이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잖아요. 안에서 다 곱하면 약분 그다음 1. 근데 얘하고 얘 곱해서 9 플러스. 그럼 안에서 1이지 뭐. 이해 가요? 되게 많이 생각할 수 있어. 이런 얘들은 루트 있어도 돼. 루트 2, 루트 2분의 1, 루트 3, 루트 3분의 1, 루트 4, 루트 4분의 1 뭐 이렇게 내가 넣고 싶은 대로 숫자 바꿔서 넣으면 되지.
절대값의 곱은 2를 만족할 거고 이렇게 넣으면 알겠습니까? 어차피 절대값을 씌우면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다 양수가 될 거고 크기니까 0부터 원점 사이 0부터 그 숫자 사이 거리니까 그렇죠? 맞죠? 이해가요? 네. 그럼 A3은 뭘까요? A3 그냥 A3도 아니고 A3은 또 A3은 뭘까요? 음수가 3개 있는 거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제 랜덤하게. 그러면 얘도 뭐예요? 다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오케이? 이해가요? 어차피 다 약분 될 거고 요 안에서 마이너스 1이겠죠? 아이고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이겠죠 결국은. 네. 그쵸? 그러면 A4는요? A3 그냥 네. 그럼 이걸 반복하네? 네. 루트 1 아니 무리수 i와 아니 무리수네 복소수 i와 1을 반복하네? 맞죠? 네. 그러면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쭉 해가지고 A11은 얘가 i고 얘가 1이고 i고 1이고 i고 1이고 i고 1이고 i고 2고 i고 1이고 i고 1이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두 개씩 곱하면 무조건 i잖아요. 네. 그럼 i를 몇 번 곱하는 거예요? 5번 곱하고 맞아요? 이 두 개가 곱하면 i니까 10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10까지 곱한 거잖아요. A10까지. A11은 홀수니까 i겠죠. 이렇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렇게까지 알겠어요? 그러면 i가 6번 곱해진 거니까 여기까지 하면 i 4제곱은 곱하기 i 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얘는 1이고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 알겠어요?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본 거죠. 이네들. K가 홀수일 때 A, B는 음수예요. 루트 마이너스. 오케이. 여기까지가 A10까지인 건 아시겠죠? A10까지인 건 그렇죠?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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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뭐를 풀고 싶습니까? 아, 제가 이제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자, 거기서 12번 맞은 사람 손, 틀린 사람 손, 안 푼 사람 손. 자, 12번 못 푼 사람부터 손. 풀긴 다 풀었네. 풀었는데 틀리는 사람 손. 낚인 거죠. 제대로 낚이셨죠. 거기서 숫자가 아마 안 나올 건데. 그쵸? 12번 굳이 얘기하자면 조립제법에 함정을 두고 있는 거죠.
12번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풀었는데 틀렸다, 낚였다. 근데 이런 낚인 학생들이 생각보다 꽤 많았다. 올해도 생각보다 꽤 많았다. 정말 많았다. 근데 안 낚인 친구도 있다. 내가 가르친 놈들은 대부분 안 낚였다. 그래야만 이제 점수가 좀 나온다. 이런 것에 실수하면 점수가 안 나온다. 왜 그럼 얘는 점수가 2배로 이런 걸 틀리면 데미지가 큽니다. 왜 그럼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틀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50점 맞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니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려갔으니까 이게 마치 2배의 데미지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설마 이걸 푼 친구는 전개해가지고 항등식 문제이긴 하죠. 항등식 문제인데 항등식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개수 비교법하고 수치 대입법이 있죠. 그러니까 싹 전개한 다음에 개수를 비교한다는 친구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치 대입법이 있는데 적정한 숫자를 넣자고 보면 이게 넣으면 좀 귀찮죠. 이거 뭐 x에 0 넣고 2분의 1 넣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1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1 넣으면 이게 좀 간단해지고 2분의 1 넣으면 좀 간단해지고 그 다음에 0 넣으면은 또 간단해지고 마지막 하나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마이너스 1을 넣자 했는데 그럼 귀찮아지죠. 그렇게 안 풀었죠, 얘들아? 어떻게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어요? 설마 개수 비교? 상관없는데 또 왜 그런 표정? 저 이렇게 풀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책에 있죠. 개념 원리 이런 거 있어요. 같은 거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 뭐 하라고요? 조립제법을 여러 번 쓰라고요. 그렇죠? 이분의 1 여러 번 쓰면 된다. 아니, 야, 대답은 해줘. 얘들아, 이거 몰랐니? 아니죠? 그거 아니죠? 이렇게 쓰는 거가 아니죠? 맞죠? 얘가 이렇게 되면 이 결과는 어떻게 써야 돼요? 괜히 이쪽에다 썼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쓰면. 그쵸? 보정을 해줘야죠.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돼야죠. 8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얘는 제곱만 들어가면 되죠. 얘가 제곱이니까 4가 들어가는 거죠. 4가 2의 제곱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얘가 2 곱하기 4라고 생각하고 4가 2의 제곱이니까 요 과정을 얘기하면 이렇게 쓸까요? 요것만 따로 설명할까요? 8, 2의 제곱은 2 곱하기 4 곱하기 x-2분의 1의 제곱이고 2 곱하기 2의 제곱 x-2분의 1의 제곱 그러면 얘도 제곱 얘도 제곱이니까 합쳐서 제곱 얘네 둘을 곱한 것의 제곱 이게 쓸 수 있죠. 이 부분이 그쵸?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8이 그렇게 들어간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는 2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 A, B, C,
D가 되는 거 맞죠? A, B, C, D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문제에서는 뭘 말한 거예요? 1 빼기 2 1 빼기 마이너스 2 7이니까 얼마입니까? 이거 3이고 5고 12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렇게 풀을 한 겁니다. 낚이지 말았어야 됐다 이런 거 얘기하고 싶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질문 받습니다. 난 뭘 풀고 싶다 질문 풀어주기를 바란다 질문. 쉽다고? 쉽다고? 아이고 내가 나의 정성이 들어간 문제를 맞춰줘야지. 이거 내가 그린 거란 말이야. 프로그램 불러가지고 2차 함수였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잠깐만 정답률 그렇게 높지 않네요 얘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느 호수에 설치된 분수의 한 물줄기는 포물선 모양으로 나타나고 여기서 포물선은요 사실은 포물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고등학교 가서 고3 가서 기하라는 단원에 포물선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2차 함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포물선은 포물선에 얽힌 이가 있어요. 학원에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학원 강사로서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데 포물선이란 말을 나는 그냥 했어요. 그전 교육과정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면접 끝나고 나와가지고 거기 계신 선생님이 포물선이 그럼 뭔데 애들한테 포물선이라고 하신 거예요? 극적했죠. 알겠습니까? 그 전에는 포물선이란 말을 되게 일상에서 썼습니다. 근데 포물선이 애들은 뭔지 모를 텐데 그럼 왜 포물선을 썼냐고 했는데 당황했죠. 알겠습니까? 포물선 뭐냐면 그때부터 제가 외웠어요. 포물선이 뭐냐고 물어보면 꼭 대답하리라 이러면서 좌표 평면 위에 한 선으로부터 알겠습니까? 그 선을 지난 좌표 평면 위에 한 정점과 움직이지 않는 한 점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이 있어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 좌표 평면이 있을 거고요. 한 점이 있어요. 얘 안 움직여요. 고정되어 있는 점에 이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얘도 되고요. 물론 얘도 됩니다. 얘 형태상 알겠습니까? 직선이 있는데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포물선입니다.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랑 요 점에서 이렇게 그은 거리랑 같은 거예요. 좀 구라가 심하네. 좀 더 이렇게 돼야 되네. 그래야지 좀 맞겠죠? 이런 포물선이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여기다 점 찍어놓고 여기다 그리면 우리가 이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점을 여기다 찍어놓고 얘를 중선이라고 그래요. 얘를 초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알겠습니까? 점을 여기다 찍어놓고 중선을 여기다 그어놓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는 이차 함수가 돼요. 알겠습니까? 이런 걸 다 포물선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2차 함수예요. 다른 건 모르는데 2차 함수입니다. 포물선 그러면 포물선이 뭐야? 당황하지 않고 그냥 2차 함수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무려 몇 년 전 얘기냐면 거의 10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그 둔산동의 제일 바깥쪽에 있는 학원이었는데 이렇게 물 먹었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림과 같이 아무튼 이제 포물선 모양으로 나타내고 이 물줄기 시작 지점과 끝 지점 사이의 거리는 6m라고 해서 제가 그려놨고 그 다음에 수면으로부터 최고 높이는 18m다. 물줄기의 시작 지점으로부터 뒤쪽으로 2m 떨어진 지점에서 쏘아 올린 레이저가 이 물줄기와 맞닿을 때 레이저 물줄기가 만나는 점은 수면으로부터 몇 미터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그림을 보고서 문제가 이해 갔나요? 안 갔나요? 그림이 좀 충분히 못 그려졌다. 자료가 더 있어야 된다. 사실은 거기에 있는 책에 있는 그림은 다 그려놓은 거고 거기에 분수의 물줄기랑 레이저는 제가 써놓은 건데 책에는 없어요. 책에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필요 없었거든요. 그림은 충분하지 않았나
스스로 자평해 봅니다. 알겠습니까? 작법은 아니고요. 자, 이 이차함수 문제라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차함수 문제면 이 그림을 좌표 평면에 옮길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좌표 평면으로 옮길 때 어디를 원점으로 옮길까 이렇게 고민하면 되죠. 알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거기 그 분수의 물줄기 한 가운데를 원점으로 옮기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8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가 18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3,0이 되는 거고 여기는 자연스럽게 마3,0이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여기가 6m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얘가 2m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0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싹 접한대요. 어우, 잘 그렸어요. 나름 잘 그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여기 접하는 점이 있는데 얘가 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얼마냐 이렇게. 요 높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쵸? 요 높이. 그러니까 여기 녀석의 y좌표 여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죠. 알겠습니까? 맞아요? 맞나요? 자, 얘는 어떻게 그럼 이차함수식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차함수식을. 그쵸? y는 a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x-3, x 플러스 3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 맞죠? 네. 근데 a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를 알려준 거겠지? 얘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 0,18이라는 걸 지나. 그럼 18을 넣으면 a 마3 3이죠? 그렇죠? 그러면 마 9a는 18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이차함수식은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야, 이게 풀 때랑 참 다르게 풀리는구나. 자,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이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과 이차함수는 서로 뭐예요? 접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쵸? 이게 접한대요, 얘네들이. 그쵸? 접한다. 자연스럽게 교점이 한 개다. 판별식이 뭐다? 0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가면 되겠죠. 우리 생각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겁니다. 흘러가야 돼요. 이거 흘러가는 거. 그런 거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뭔지만 알면 돼요. 그쵸? 너 이게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했어요? 야매? 때려 맞췄어? 아, 운이 좋았잖아. 그 점수에 운이 있는 거네요. 아, 나 진짜. 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 이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안다 모른다. 알면 여기까 그냥 풀면 되지. 그쵸? 맞죠? 모릅니다. 기울기 몰라요. 기울기를 m이라고 하는데 몰라요. 그쵸? 근데요, 이런 표현 처음 나온 것 같으니까 지금 외워둡시다. 이 직선 기울기는 m이고 모르니까 m이라고 하는 거죠. 한 점 어디를 지납니까? 마이너스 5,0은 지나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식으로 만들면 돼요. 봐, y는 mx 플러스 b라고 칩시다. 그쵸? 기울기 자리에 m을 쓴 거고 y절편도 모르니까 현재 b인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하나는 안다니까요. 마이너스 5면 뭐 나온다고요? 0 나온다고요. 0은 마이너스 5m 더하기 b예요. 그럼 b를 뭐라고 말할래? 5m이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아니 설마 여기서 b는 5m이라고 말하는데 토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b를 찾아요? 아, 이 식을 완성하려고요. 이 식을 완성하려고요. 맞잖아요. 인정?
그럼 최종적으로 y는 mx 더하기 5m이야. 근데 하나만 더 가봅시다. 하나만 더 가봅시다. 여기서 생각의 흐름. m으로 묶을 수 있습니까? 이 식을? 그럼 y는 m, x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자, 뭐냐면요. 그럼 여기서 한 번만 더 가자. 흐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흘러갔어요. 머릿속에서 흘러갈 수 있죠? 어? 저기 뭐가 뭐예요? Y 공부. 는요. 어디 말하는 y 공부? 저 눈을 영어로 봤어. 아, 미안해요. 번역해주세요. 순간 당황했어요. 나 악필은 아닌데요 이러면서 순간 좀 소심해졌어요. 소심. 자, 여기까지 생각했습니까? 여기까지 흘러왔습니까? 할 수는 있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말 압니다. 자, 왜 얘기하냐면 m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요. 맞죠? 이면 m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예? m 값에 관계없이 이 등식을 성립해야 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방금 항등식의 뭐에 대한? m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m에 대한 항등식이고, 그쵸? 얘가 뭐가 돼야 돼요? 0 되고, 얘가 0 돼야 되죠? 네. 그럼 x는 뭐 나와요? 마오고, y는 뭐예요? 0이에요. 그 점이 뭐예요? 제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의 흐름. 써먹어야지. 생각의 흐름. 나중에 내가 문제를 만들면 거기다가 공부를 하자. 생각의 흐름에 따라 우리는 흘러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야지. 괜찮아요. 내 표현이니까 내가 쓸 수 있죠. 그쵸? 맞죠? 아, 이것도 보고 흉내 낸 거야. 나보다 어린데 시대인재라는 그 서울에 그 유명한 학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들어는 봤나 시대인재? 안 들어봤어요? 유명한 학원이에요. 왜 그러면 그 뭐야 그 이거 꽤 몇 달 전 얘긴데 얘들아 그 현 정부가 사교육 시장을 억제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킬러 문제를 뭐 없앤다, 수능이 없앤다 그랬잖아요. 그쵸? 결과는 정답률 1%가 나왔으니까 킬러 문제를 없앤 건 아니네요. 그쵸? 그냥 킬러라고는 말을 못해요. 그쵸? 저도 못해요. 잡혀갈지도 몰라요. 킬러라고 했다가. 농담이고. 아이 설마 민주주의에서 잡혀가면 얘들아 나 구속되면 그 시위해줘. 알겠어? 진짜 응? 비인주의고. 아니 공산주의 아니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저도. 아무튼 정답률 1%는 그게 킬러 문제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킬러 문제예요. 킬러 문제. 킬러 문제는 아니에요. 킬러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 뭐냐면 그 우리나라에서 수학 대표 강사로는 현우진 씨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현우진 씨 세무조사 한다고 하면서 메가스터디 세무조사 한다고 했어요. 그 메가스터디 세무조사 한다고 하면서 그 옆에 이제 불똥이 튀어가지고 시대인재 학원도 이제 불똥이 튀었어요. 왜 그러면 시대인재 학원이 어떤 학원을 유명하냐면 그러니까 N수생들이 그 하이레벨 N수생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체양수를 가고자 하는 이미 뭐 연대도 가고 서울대에 갔는데 뭐 서울대 의대를 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연대에 갔는데 뭐 연대 의대를 간다든지 뭐 서울대 의대를 가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꽤 높은 재수생들이 많이 모이는 학원이 시대인재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많이 분석하는 학원이에요. 알겠습니까? 시대인재에서 이과 1타 강사가 수강생을 많이 찍는 강사가 있는데 그 강사의 풀이를 보면 아 나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써있어요. 조교 새끼가 풀어줄 거야 막 이렇게 써져 있어요. 조교 형들이 풀어줄 거야. 씩 긋고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수업은 그 수업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면 1등급 아니면 2등급 초상위권 아니면 듣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돈이 아까워요. 뭐 한 다음에 알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못 알아들으면 뻥져한 다음에 자기가 풀어주는데 답답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풀이도 그래요. 할 말이 없다. 공부 좀 해라. 그리고 흉하고 흉 떨어져요.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지? 찾아라 이런 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있어요. 그런 게 있다. 근데 나도 그래서 그런 말을 생각해봤다. 이 사람도 쓰는데 나도 쓰고 싶다. 그래서 생각의 흐름 이렇게 계속 적어놔야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1등급 아니래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적어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거꾸로 가자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 더 가자고요. 기울기를 모르고 한 점이 주어진 녀석의 방정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바로 쓸 수 있다. 알겠습니까? 직선의 방정식. y는 m 쓰고요. 알겠습니까? x 반대로 써야 됩니다. 마치 평행이동처럼. 왜 그러면 마이너스 5는 0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뒤는 그대로 씁니다. 왜 그러면 얘는 여기서 온 거거든요. 얘가 만약에 5,2면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봐봐. 얘는 0이라서 그런 건데 y 빼기 0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2항에서 0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좀 예로 이 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2를 지나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쓰냐면 기울기 무관하게 쓰려고 하면 y는 m x-1 플러스 2 쓰면 됩니다. 그러면 m 값에 관계없이 x에 1 넣고 y에 2 넣으면 뭐가 됩니까? 항등식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지금 제가 소개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m 쓰고 사실은 x좌표 바꾸고 y좌표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이게 y절편 자리에 쓰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기억하세요. 기억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예요? 알려드릴까요? 우리 기말고사 때 아주 빈번하게 나올 텐데 그때 가서 처음 봤어요 라고 할 학생들이 이 중에서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한 점이 주어지고 기울기를 몰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이렇게 이제 쓸 건데 그때 가서 처음 봤는데요. 생각의 흐름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직선의 방정식이 들어가요. 근데 중학교 직선의 방정식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당연히 뭔가 부족하고 이런 걸 낼 거예요. 알겠습니까? 한 점이 주어지고 기울기를 모르는 애들 이런 게 내야 되죠. 왜? 이런 거 아니면 중학교 때 다 했으니까. 아니 다 알려주고 x절편 y절편 알려주고 아니면 기울기가 한 점 주어지고 아니면 2점 주어졌을 때 뭐 그런 직선 얘기 안 해요. 왜? 중학교 때 했으니까. 알겠습니까? 알겠죠? 오케이? 됐나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쓴다고요?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y 같으니까 이놈하고 같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럼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8과 mx 플러스 5m이야. 그러면 1로 넘길래. 그럼 2x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5m 마이너스 18이야. 얘가 이 식이 이제 판별식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 식의 판별식이 0 돼야 돼. 그러면 짝수도 아니니까 귀찮네. d는 m제곱 맞죠? 맞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5m 마이너스 18은 0. m제곱 귀찮네. 마이너스 8 40m 8 88에 64 144인가요? 144? 오우씨 어? 맞아요? 맞아 안 하는 거 아니야. 반근이 아니네. 왜요? 네? 반근의 공식 아니야? 왜 아니야? 왜? M 너 M 맞아 사야 돼. 아 얘가 자꾸 나 시비 털게 만들. 야, 나 순간 쫄았잖아. 저 녹화하고 있는데 또 틀리면 창피하거든. 너 일부러 그런 거지. 한번 찔러보자. 저 녀석 괜찮았지. 틀렸겠지. 이러면서 다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나 또 쫄았잖아. 유튜브 박제되잖아. 아이
아니 안 와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생각은 녹화해서 또 한참 걸리겠지만 알겠습니까? 지금 이거 나 이거 적절한 숫자가 머릿속에 빨리 안 떠올라. 이거 지금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반근이 아닌데 훅 들어오네. 아이씨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뭐야 지금 적절한 숫자 지금 안 떠오른단 말이야 이거. 뭐야 이거 18 안 되고 더 확 늘려야 되나? 36 산가요? 둘 다 마마? 맞죠? 그럼 m은 36이고 3이다. 맞죠? 둘 다 플러스네. 근데 36이면 너무 높지? 너무 높은데 진짜로? 36이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해서 36이지? 얘랑 접하는데 기울기가 36이래. 말이 안 나. 어디서 접하는 거지? 아 잠깐만 설마 얘 이런 거야? 이런 거일 수는 있겠다. 이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쪽에 이 참수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 되게 지금 가까운 거죠. 이게 3이 여기 있으니까 한 요쯤 있다고 칠게요. m이 5이면 이렇게 만날 겁니다. 그쵸?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밑에서 쫙 내려가는 이 밑에서 급격히 올라가는 직선과 여기 5,0을 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일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접선이긴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얘는 접선이야. 이렇게 접선. 알겠습니까? 근데 5,0을 지나. 이렇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너희들이 본능적으로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미안해요. 얘도 접선이에요. 이 접선인데 이 5,0을 지나는 접선일 겁니다. 알겠습니까? 4가 맞다면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4라고 일단 추정해보고 그러면 얘가 4니까 m은 4예요. 36은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잡읍시다. 그러면은 야. 뭐야? 4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20이죠. 네. 그럼 여기 2죠. 네. 그럼 2로 나누면 x 이거죠. 네. 그럼 x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얘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죠. 네. 알겠습니까? 36을 하면요. m 36을 해볼게요. 36을 하면 어따 씨. 야 이거 어떻게 되냐. 2x 제곱에 얘가 지금 여기가 m 혼자 있으니까 36x에 그 다음에 아까 이게 뭐요? 36 하면은 얼마야? 180이요? 168이죠.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84요? 맞아요? 분명히 아닌 것 같긴 해요. 시간이 있으면 더 해볼 텐데 이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마이너스 1이 우리가 적절한 거고 마이너스 1 이제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넣으면은 16이네요. 그럼 끝나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